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맘껏 먹어도 괜찮겠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제 저녁에 드신 그 달콤한 과일 한 접시가 사실은 여러분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리고 내리게 만들었다면?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과일이 건강이 상징이라 믿어왔던 저에게 이건 충격적인 반전이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해 드릴까?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영양학 전문가 박민수라고 합니다. 지난 2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상담해 왔죠. 처음엔 저도 다른 의사들처럼 과일 많이 드세요. 비타민이 풍부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똑같이 건강에 신경 쓰는 두 분의 환자가 있었어요. 한 분은 박할머니, 올해 72세이신데 매일 과일을 한 접시씩 드셨어요. 사과, 배, 포도, 감. 제철 과일이면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또 다른 분은 김 할아버지, 75세이신데 과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셔서 가끔씩만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 할머니는 계속해서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했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지신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김 할아버지는 혈당도 안정적이고 하루 종일 활기찬 모습이셨죠.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의 과일 섭취 패턴과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했거든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과일을 무작정 많이 먹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겪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과일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과일도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과일이 지금처럼 달지 않았잖아요. 사과도 시큼했고 배도 그리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과일들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졌어요.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당도를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 한 개라고 해도 지금 사과는 예전 사과보다 설탕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셈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몸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50대, 60대가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기능도 예전만 못하거든요. 젊을 때처럼 단 것을 먹어도 몸에서 척척 처리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일은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단 거 안 먹어요. 과자나 케이크 같은 건 절대 안 먹고 과일만 먹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과일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 많이 드시는 수입 과일들 보세요.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이런 열대 과일들은 정말 달거든요. 파인애플 한 조각은 사탕 몇 개 먹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한 접시 가득 먹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비법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사실 과일에도 등급이 있어요. 어떤 과일은 정말 보약 같고 어떤 과일은 조심해서 먹어야 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과일도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은 가볍게 과일로 때우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실수거든요.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런데 당분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몸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여버려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많죠. 후식으로 과일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급상승해 버려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혈당 변화가 몸에 큰 부담을 줘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 내 몸에 맞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과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까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어떤 데서는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당분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확실하고 검증된 정보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 그리고 믿을 만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25년간 직접 확인한 것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과일 정말 무조건 좋을까요? 여러분, 과일은 비타민, 섬유질, 그리고 맛까지 건강이 삼박자를 갖춘 최고의 간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어요. 과일 속 과당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을 슬금슬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서울에 사는 68세 이영희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고요. 그런데 유독 과일만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며 매일 저녁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어요. 포도는 달콤하고 건강에 좋잖아.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처음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진단은 통풍이었어요. 이영희 어르신은 제가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통풍이 생겼을까요? 라고 의아해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일 드시던 포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포도 속 과당이 몸속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을 악화시킨 원인이었다고 해요. 이영희 어르신은 처음엔 과일이 통풍을 일으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셨지만 포도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과일을 선택한 뒤 통풍이 많이 호전되셨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알고 보면 과일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과당이 왜 문제일까요?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간을 피로하게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과당은 달라요.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돼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간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할까요?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해요.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시작이거든요. 술을 안 마시는데도 간이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둘째,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요.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당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셋째, 통풍을 유발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영희 어르신 경우예요. 과당은 몸속에서 요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그 유명한 통풍이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달콤한 과일을 많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넷째, 식욕을 폭주시켜요. 이게 정말 교묘한데 과당은 우리 뇌에서 배부름을 느끼는 신호를 방해해요.
그래서 과일을 먹어도 계속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배는 부른데 왜 자꾸 당기지? 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더 심각한 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과당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럼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특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과일 몇 가지를 꼽아 볼게요. 첫 번째는 포도예요. 작고 귀여운 포도 알갱이 하나씩 먹다 보면 한 송이가 금세 없어지죠. 그런데 포도는 당분이 정말 많아요. 포도 한 송이에는 설탕 대여섯 스푼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한 송이 먹다 보면 혈당이 훅 올라가거든요. 특히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망고예요. 열대 과일의 황제라고 하지만 당 함량은 정말 높아요. 망고 하나에는 사과 두세 개만큼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망고 하나 먹는 게 사과 3개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망고는 부드럽고 달아서 금세 한 개를 다 먹게 되죠. 당뇨 걱정이 있으시다면 정말 소량만 드셔야 해요. 세 번째는 수박이에요. 여름철 시원한 수박, 물이 많다고 안심하시죠? 수박은 거의 물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사실 당분도 만만치 않아요. 수박 한 조각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거든요. 수박 반 통씩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혈당이 급등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과일 주스예요. 100% 천연 과즙이라고 적힌 주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건 액체 설탕 폭탄이에요. 과일을 갈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를 그냥 먹으려면 꽤 오래 씹어야 하고 배도 어느 정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과 주스는 후루룩 마셔버리면 끝이에요.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서너 개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섬유질은 거의 없어요. 이걸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배고픔도 금방 돌아와요. 또 마트에서 파는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나 과자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빨리 흡수돼서 간과 혈당에 부담을 줍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 10스푼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액체라서 금세 마셔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음식 포장지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액상과당이나 고과당 콘 시럽이 보이면 내려놓는 게 현명해요. 요즘 과자나 빵, 심지어 요구르트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제품에도 숨어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자, 무서운 이야기만 했으니 이제 희소식을 들려드릴게요. 혈당 걱정 없이 건강을 챙겨주는 착한 과일들이 있어요. 이런 과일들은 당분은 적으면서도 몸에 좋은 영양소는 가득해요. 첫 번째는 복숭아예요.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서 당분이 그리 높지 않아요. 비타민 A와 C가 가득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빛나게 해주거든요.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도 챙길 수 있어요. 다만 털이 거슬리시면 깨끗이 씻거나 살짝 벗겨서 드세요. 두 번째는 키위예요. 새콤달콤한 키위는 섬유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키위는 당분보다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당뇨 관리에 최고거든요. 하루 한두 개 드시면 피로도 싹 풀리고 변비에도 좋아요. 키위 하나면 하루 비타민 C 필요량을 다 채울 수 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세 번째는 자몽이에요. 쌉쌀한 맛이 매력적인 자몽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줘요. 자몽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간식을 덜 찾게 되거든요. 다만 혈압약이나 다른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꼭 받으세요. 자몽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이건 과일계의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분은 거의 없고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듬뿍 들어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거든요. 샐러드나 토스트에 얹어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런 착한 과일들을 드실 때도 똑똑한 섭취 비법이 있어요. 첫째,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져요. 과일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와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돼요. 둘째,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한두 개, 예를 들어 사과 반쪽이나 키위 한 개 정도로 충분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적당한 게 최고예요. 셋째, 차와 함께 드세요. 과일 드신 후에 따뜻한 녹차, 생강차 또는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혈당 흡수를 늦추고 속도 편안해져요. 특히 생강차는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과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셨죠?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일은 몸에 좋다고 배워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과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과일의 진실을 아시잖아요. 과일이 건강의 친구지만 잘못 먹으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똑똑하게 먹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저녁에 포도 한 송이씩 드셨다면 이제는 키위 하나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사과 주스를 마셨다면 이제는 사과를 직접 깎아서 드세요. 지금까지 밤늦게 과일을 드셨다면 이제는 오후 3시쯤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이 달라져요. 혈당도 안정되고 기운도 더 나고 잠도 더 잘 오게 돼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72세 되신 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과일만 바꿨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밤 수박을 드시던 습관을 키위로 바꾸시고 시간도 오후로 옮기셨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67세 되신 박 할머니예요. 이분은 매일 포도 주스를 드셨는데 사과 반쪽씩 직접 깎아서 드시는 걸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됐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참 뿌듯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에는 저녁 과일을 오후로 옮겨보세요. 다음 주에는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직접 드셔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당분 높은 과일을 당분 낮은 과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 어느새 건강한 과일 섭취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 같은 착한 과일을 적당히 똑똑하게 먹고 식후 30분 산책, 차 한 잔 습관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10년 더 젊어질 거예요. 저도 매일 아보카도 반쪽과 녹차 한 잔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발라 먹고 오후에는 키위 하나와 함께 생강차를 마셔요. 저녁에는 가끔 자몽 반쪽 정도만 드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활기차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과일을 밥 대용으로 먹던 습관, 밤늦게 과일 주스 마시던 습관, 단 과일만 골라 먹던 습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여러분이 건강한 과일 섭취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이런 과일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환영해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드시는 과일 하나,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건강한 과일 섭취로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